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 양길령 세무사입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 두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절세 포인트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절세하기 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절세하는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매도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취득해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안. 세 번째는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통산하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로는 곧장 양도하지 않고 일부 주식을 증여한 후에 양도하는 방안. 이 네 가지로 구분해보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을 매도하는 방안이죠. 2020년 말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도에 주식을 몇 주를 양도하든지 간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말에 대주주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2021년도에 주식이 꾸준히 오르게 되면은 이대로 두면 2021년도 말에 대주주에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미리 일정한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미리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일부 주식을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주식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 있게 주식을 매도해서 이왕이면은 해당되는 연도 말에 시가총액이 10억이 되지 않도록 여유 있게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두 번째로는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안이죠. 방금처럼 주식을 팔아서 2021년 말에 10억 원 미만으로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양이 너무 많거나 또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팔 수가 없죠. 그럴 경우는 일단은 일부 주식을 팔고 다시 매수하는 것이죠. 다시 매수하는 이유는 취득가액을 높여놓기 위한 거죠. 예컨대 과거 30원에 샀는데 현재 80원이라면 80원에 팔고 80원 또는 82원에 재취득하면은 2022년도에 내년도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취득가액이 그냥 내버려 두면 30원이 될 것이지만 다시 팔고 다시 재취득으로 80원 또는 81원에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익이 난 경우 손실난 주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입니다. 이익이 난 주식 종목이 A라고 하면은 손실난 B 종목을 적극적으로 손실을 실현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같은 연도에 A와 B 종목을 양도해야 하고요. 또 A 종목, B 종목 모두 다 대주주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영년과세라고 해서 1년도에 모든 소득을 통산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팔아야 된다는 거고요. A, B 종목이 대주주에 해당돼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통산도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서로 통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손실이 난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해외 주식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증여 후 곧장 양도하는 증여 후 양도하는 방안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도 말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연도 말이 되기 전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서 본인의 주식수를 낮춰서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을 곧장 양도하지 않고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증여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의 사례를 보면 2021년 7월에 70세 투자자인 A씨가 코스피 종목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대로 두면은 주식이 계속 상승한다고 봤을 때는 2021년 말에 10억 원 이상이 돼서 대주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사위와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6천만 원을 주면은 증여세 485만 원 내는 거고요. 며느리에게 6천만 원 줘도 동일하게 증여세를 냅니다. 그러면 사위와 며느리에게 주식을 증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주식수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2021년 말에 10억 원 미만이 되도록 사전에 증여를 해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특수관계자한테 증여하는 전략인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아들, 딸에게는 증여하면 안 되죠. 왜냐? 아들, 딸은 특수관계자 범위니까 명의를 분산해놔도 합산되는 거기 때문에요.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이 증여 후 양도 절세의 두 번째입니다. 양도를 하기 전에 취득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건데요. 본인이 양도 금액이 20억이다. 취득가액이 2억 원이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8억이 나옵니다. 이 양도 차익 18억은 양도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4.78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양도하면 4.78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 자녀 2명한테 증여한다고 예를 들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배우자한테 6억을 증여하고 곧장 양도하면 6억이 양도가액이 되고 6억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양도세는 안 나옵니다.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곧장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 안 됩니다. 자녀 2인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해서 양도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본인은 13억을 갖게 되고 13억에 해당되는 취득가액 1.3억을 차감하면은 양도 차익이 11억 7천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는 3.05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증여 후의 양도로 인해서 이 고객은 1.78억 원의 세금을 절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양도세가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6억 5천, 2천 이걸 증여를 했는데, 실무에서는 우리가 좀 양도 주식수가 많은 고객들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도세 과세 표준이 5억까지는 20%가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거죠. 예컨대 배우자에게 과세 표준이 5억 원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11억 원을 증여하면은 증여세율이 20%에 해당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 합해서 22%, 3억 넘으면 27.5%가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 20%를 내는 게 더 실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증여 후 양도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과세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그동안 주식은 부동산처럼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 조세 회피에 해당되는 세법 규정에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2023년 양도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년이 넘어서 양도를 하여야 하고요.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산정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2022년까지는 증여하고 나서 곧장 양도, 그러니까 1년 이내 양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곧장 양도한다고 해도 세금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세 효과는 2022년 말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반드시 증여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해야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세 신고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양도한 고객은 2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2021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고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022년 2월 말까지 세금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이때 세금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식의 최초 거래일부터 과세 기간 말, 예컨대 상반기는 6월 말까지 거래 내역, 하반기는 12월 말까지 거래 내역을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 내역을 추출해서 담당 세무사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거래 내역에는 취득일자, 취득단가, 무상증자, 액멸분할 등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또 양도일자, 양도단가 등의 자료가 나오고요. 또 그 안에는 증권거래세랑 증권회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모든 자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많은 것 중에 양도소득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문의가 많은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불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과거 구조관법 규정과 또 증권회사의 전산 처리 등을 반영해서 취득 시기가 후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법원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적용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열풍으로 상당한 해외 주식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5월, 그러니까 2021년 5월 달에 2020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신고 내용 건수가 상당히 폭증하였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해외 주식은 1년을 묶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양도하신 분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또 일반 사업소득 종합소득세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해외 주식은 기본공제에 25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거기에 필요용비를 차감한 양도 차익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기본 절세 전략은 매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니까 매년 주식을 일부러 양도해서 250만 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또 이익도 누리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250만 원 미만의 양도 차익은 실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고 방법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세청에서 각 증권회사와 같이 개발된 신고 보조 자료로서요. 그 안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용비, 또 양도소득 금액이 산정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각 증권회사에서 발행되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 금액 계산 자료를 반드시 받아서 담당 세무사에게 제출해 주셔야 신고가 가능하다. 어떤 세무사이든지 간에 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하는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해보니까 증권사별로 따로따로 신고하는 고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고하게 되면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받게 되니까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증권사를 합해서 신고하는 게 제일 좋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한 곳에서 250만 원 공제받으면 다른 곳에서는 250만 원 공제를 받지 않고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데 가끔 상속이나 증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제로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취득가액이 산정이 돼야지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당초에 증여나 상속으로 신고했던 신고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변경해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영원으로 기재됐다 해서 그대로 신고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권사 발행 양도세 신고 준비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양도 주식, 해외 소득 계산 명세, 또 신고 자료, 또 지금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양도 과표, 과표 자료, 고객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 또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증권사별로 발행되는 이 자료를 받아야지 양도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샘플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제일 위에 나오고 거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거기서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주의할 점은 이제 국내 주식과 손익 통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내 주식 상장주수 대주주 주식은 매년 8월하고 2월 달에 이미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은 5월 달에 늦게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해외 주식 신고만 하는 게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데 국내 상장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 고객들은 별도로 기존에 신고했던 걸 다시 가지고 와서 해외 주식과 통산을 해야 됩니다. 개정 전에는 국내 주식 따로 계산하고 해외 주식 따로 계산했습니다. 근데 개정 후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냈다고 하더라도 두 개를 서로 통산해서 다시 한번 세금 계산해서 추가 납부하는 세액만 납부하는데요. 유리한 상황은 국내 주식이 이익이 났을 경우에 해외 주식이 결손이 났다. 그러면 기존에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은 서로 이익이 났을 경우에 기본공제를 과거에는 따로따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번만 받기 때문에 그만큼은 또 불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 통산은 제가 화면에 자세하게 지금 띄워놨는데 이 통산하는 납세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몇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주식은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만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이 1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양도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한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또 아니면 사업소득자의 배우자 공개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배우자 공개할 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서 발생된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배우자 공개를 받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해드렸는데요. 주식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비해서 세부담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은 취득할 때 취득세 내야죠. 또 보유할 때 재산세, 주택은 또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죠.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부동산 세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45%까지 해당이 되고요. 2주택자는 65%, 3주택자는 75%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주식 양도세는 20%, 2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 27.5%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 세율은 아직까지 부동산의 세율보다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주식 양도세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까지 좋은 투자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